계엄령 진짜 이유 이재명 강란의 칼춤 때문이다. 자, 정치 핫토픽 1번입니다. 오늘 일단 민주당이 예정대로 토요일 모레죠 오후 5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원래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 사람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또 대국민 담화 그러니까 업무에 사실상 복귀를 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안 처리를 토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든지 내일 해버리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토요일 그대로 하기로 했죠. 토요일 하는 이유는 어제 국민의힘 중진위원들이 찾아가서 우원식 그 의장에게 이 토요일 종을 피해달라고 했는데 우원식이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우원식은 이재명이 지시를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해야지 그 앞에서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국회 앞에서 그리고 이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국회에서 표결할 때 국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숙식까지 하고 이 국회 출입을 하는 사람을 신분증 조사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을 것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아침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란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상당히 긴 분량인데 제가 간략히 한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간략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들었었겠지만은 이 부분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것을 제가 핵심을 모아서 간략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통 이렇게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은 앞에 서두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마비,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자,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번에 계엄령을 발동할 때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반 동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 이 말을 합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 대선 불복 심리로 지금 2년 반 이상을 끌어왔다. 그리고 쭉 178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도 있었고 공직자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켰고 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고 자기 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27번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범죄자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였다. 이 범죄자는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스스로 셀프 방탄 입법.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으니까 선거법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겠다. 법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지금 징역 1년이니까는 2심에서 잘하면 벌금 한 500만 원, 7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그 꼼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 마비시키고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할 수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죠. 그래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죠. 이 사람들의 반국가 세력이다. 그리고 이 국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좀 주목을 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을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점을 뒀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을 때 지금 나오는 저 이유만으로는 그때 이재명의 의회 폭거 예산 같은 거 탄핵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저도 저 정도로는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만한 명분이 될까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하반기에 이 선관위를 비롯해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이거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했다는 것은 북한의 해킹 조작으로 인해서 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의견이 많이 있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을 왜 국정원이 점검을 하느냐 해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선관위 그때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감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제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 나머지는 불응했다. 그런데 일부분만 점검을 했지만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를 하자 국정원 직원이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를 하니까는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충분히 그 데이터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이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걸어놨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당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그런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의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렇지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선관위원장 그리고 각 그 밑에 기초단체의 선관위원장은 다 판사들이죠. 판사들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을 법원에 판사들에게 신청을 하는데 청구를 하는데 그게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불가능해서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시를 한 상황인데 이 전산 시스템을 그때 이제 뭐 사진도 찍어가고 뭐 서버를 가서 복사를 했느냐 안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결정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모릅니다. 나왔으면은 이것을 발표를 했겠죠.
자, 근데 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야당 민주당이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 그리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을 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 상황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은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또 설명을 하면서 이 폭거에 대한 경고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병력 투입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폭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란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이게 국헌문란 행위 아니냐.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사태의 이 도화선이 된 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위해폭거 이런 거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내란죄로 막 몰아가는 거 이 자체도 이재명이 본인의 재판을 지연을 시키고 또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자기의 이 범죄 혐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지금 사태 수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선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또 이번에는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를 하거나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를 컨트롤, 통치행위를 어떻게 사법적 잣대로 일일이 재단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런 논란도 새로 일어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조금 드시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아까 이것을 쭉 들을 때, 이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이 좌파 패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 민심을 모르고 왜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하는데, 글쎄요. 이것은 뭐 전체 그 민심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의 연장선상이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재에 가서 방어 논리를 오늘 설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헌재에서 가장 크게 다툴 것은 이 어떤 내란 목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을 해서 그 탄핵이 되는 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죠. 그런데 이것은 통치권이다. 헌법 법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내란이라면은 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킬.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위험성, 현실 가능성 이런 것이 아마 탄핵 수찬이 통과되고 나서 헌재에 가면은 그것을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것을 미리 오늘 다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